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에서 임원으로 본부장 1명, 선임직 이사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36개월이고요. 접수 마감이 3월 7일입니다. 광진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도시디자인 요원을 1명 모집합니다. 계약직 24개월이고요. 접수 기간이 3월 2일부터 3월 4일입니다. 서울시청 도시공간개선단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관광마케팅에서 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총 모집 인원 0명이고요. 상용직 형태입니다. 접수 마감 3월 3일이고요. 서울관광마케팅 채용 홈페이지 지금 안내해드리는 URL로 접속하셔서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기록물 관리사를 9명 모집합니다. 계약직 8개월이고요. 접수 기간이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에서 행정사무원을 12명 모집을 합니다. 계약직 24개월이고요. 접수기간 3월 2일부터 3월 4일입니다.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를 먼저 받고요. 또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매주 주고 계십니다. 봄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뭔가 오늘은 예. 좀 적극적인 또 예. 이렇게 활기찬 내용이지 않을까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좀 뭐 창업, 창직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같이 좀 꾸며볼까 하는데요. 네. 예, 창업을 하면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도 내고 일을 같이 열심히 하면서 막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이런 거를 저희가 한 번씩 떠올리게 마련인데 사실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집단지성을 통해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자기가 뜻이 맞고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1인 기업의 형태로 혼자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인을 두지 않고 뭐 자영업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1인 창조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의를 좀 잘 보면은 뭐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뭐 이런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로드맵에 따라 삶을 경영하는 사람,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1인 창조기업가로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는 뭐 공병호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1인 그렇죠. 기업 이런 거를 대표적인 분이죠. 예. 대표적인데요. 1인 기업 또 1인 창조 기업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좀 붙었는데요. 네. 이런 1인 기업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또 그런 사회적인 배경인가요? 예, 일단 경제가 발전하고 좀 산업이 고도화되면 이 1인 창조기업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뭐 예전엔 저희가 이 뭐 포디즘이라고 해갖고 대량 생산 체계, 그러니까 공업을 기반으로 어떤 산업 사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지식이나 창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좀 생산 기술의 향상 등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이런 1인 창조기업이라는 개념이 좀 나타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뭐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도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뭐 컨텐츠, 지적 재산, 그리고 전문 지식, 그리고 뭐 교육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인 창업 또는 외국에서 이제 프리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스스로 고용해서 이런 전문 지식과 재화를 교환하는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당시에 이제 체육관광부죠. 이쪽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 전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1인 창조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이런 창의 산업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이 좀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런 그 산업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계를 좀 자세히 보면은요 매년 한 4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사업체가 지금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창조기업의 증가는 이런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보면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뭐 잘 되는 경우이겠지만 평생 자기 직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뭐 일할만 하면 사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데 직장에서 이제
밀어내는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1인 기업, 1인 창조 기업 네.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이런 정보는 그러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보통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K 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 예, 홈페이지가 안내가 되는데요. 이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 K 스타트업 홈페이지 접속하셔갖고 정보를 찾아보는 것, 이것이 1인 창조기업으로 가는 어떤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는 표현,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저희가 뜻하는 말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이 정보 나왔던 교육 정보, 그리고 제품 제작, 그리고 1인 창조 기업에 대한 이 지원 정보 같은 경우를 모아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각 뭐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라던가 아니면 이 창업과 관련된 각 그 정보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여기저기서 구하고 흩어져 있었는데 요 K 스타트업 홈페이지는 이런 정보들을 한 곳에 몰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보 구하기가 많이 쉬워졌고요. 이 사이트에 보통 접속을 해보시면 9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뭐 창업 교육, 시설 공간, 그리고 멘토링 컨설팅, 그리고 사업화, 정책 자금, R&D, 그리고 팔로 해외 진출, 그리고 행사 네트워크. 보통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 필요한 다양한 모든 과정을 이렇게 메뉴로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대학생들한테 창업 교육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대학생 초점으로 많이 맞춰져 있고, 또 여성이나 또는 뭐 장애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경우, 우리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러닝 형태로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잘 사이트에 보시면은 1인 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온라인 창업 강좌라는 이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창업 에듀라는 별도의 사이트가 안내가 돼가지고요. 이런 운영 기수별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무료로 수업을 수강하실 수가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안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보시면 이 사이트, 창업 에듀 사이트 왼쪽 하단에 나에게 맞는 창업 과정 찾기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뭐 예비 창업자 또는 지금 현재 창업을 하신 분들, 이런 소속과 유형을 나눠가지고 이런 관심 분야를 클릭하면은 어떤 이 준비된 그 강좌를만 수강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맞출 수 있는 맞춤 강좌가 나오게 돼 있어서 그걸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주 유용하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1인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이 있군요. 여기서 K-스타트업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 예. 신생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의 의미는 약간 좀 정보, IT, 뭐 기술 이런 쪽에 좀 맞습니다. 벤처의 성격을 띈 기업들을 특별히 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좀 구별을 하는데, 예, 꼭 그것만은 아닐 거고요. 맞습니다. 네. 예. 자, 1인 창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조그맣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문지식으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공간이 제일 어려우세요? 집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그 예. 시설, 공간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신 K-스타트업에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당연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이 없고는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이 K-스타트업 사이트 이 하단에 보시면은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라는 또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1인 창조기업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요. 또 거기에 뭐 세무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법률에 대한 부분을 뭐 자문, 교육, 또 경영 지원, 그리고 비즈니스 창출 및 사업화, 이 관련된 정보를 전부 알아보실 수 있게끔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소호, 뭐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이렇게 공간 임대를 하는 이런 것을 좀 어렵지 않게 이렇게 길에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곳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이런 뭐 공간만 임대하는 이런 장소가 아니고, 최근에는 뭐 다양한 창업 정보라던가 기술 지원, 그리고 뭐 이런 아까 얘기드렸던 법률 지원 같은 것도 함께 부가적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좀 찾아다니다 보면 이 사업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한번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좀 적합한 장소를 고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안내되어 있는 그 사이트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1인 창조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 일단 1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공동 창업 같은 경우는 5인 이내로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그만두거나 뭐 나가서
이 고용자 혼자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소 한 달이 지나야 1인 창조기업으로 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부동산처럼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것은 사실 좀 사업체에선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서 1인 창조기업을 확인해보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눌러보시면은 뭐 과거에 창업을 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옛날에는 창업을 한 지 3년이 지나면 이런 스타트업에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좀 지원이 확대돼 가지고 뭐 창업한 지 업력이 좀 오래 되셨어도 이 지원 혜택에서 이 본인이 클릭을 하다 보면 해당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창업을 하신 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은 월세 부담이 있어서 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본인이 그 사이트에서 이런 건강보험 가입 여부라던가 뭐 지원 대상 같은 걸 잘 확인해 보시면은 내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이 되면은 일단은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 비즈니스 센터 정회원으로 인증을 받으시면 이 패밀리 카드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네. 이걸 가지고 여기 이 사이트에 안내되어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센터라던가 이런 공간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입주 신청을 하시면 제가 앞에 얘기 드렸던 모든 서비스를 다 한 번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K-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 특별히 이제 1인 기업들의 사무실, 장소,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고요. 네. 1인 기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아이디어가 거고요. 있어야죠. 그다음에 예. 이제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다른 지원 내용도 있으면 좀 예, 다른 지원 내용을 네.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주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면 사실 그 기존에 뭐 사업을 하시던 분들 중에 1인 창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뭐 서울 지역을 떠나서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수도권 과밀 억제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외 지역으로 사업지를 이동하시면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비즈니스 센터 안에 보시면 세무와 관련된 그 상담이나 예비 창업자라면 또 뭐 사업자 등록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개인 사업이냐 법인 설립을 하느냐 이거 갖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또 사이트에 잘 보시면은요 그 온라인으로 이 법인 설립을 조금 더 쉽게 도와주는 이런 메뉴가 있어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 사람입니다. 법인. 그렇죠. 법인격체죠. 예, 법인격체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법인이 뭐 통장 계좌도 만들 수 있고 차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능하다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개인 사업자는 또 저희가 뭐 일반, 영세, 간이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매출액이나 이런 공간을 임대했던 그 규모 이런 걸 따져가지고 보통 이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무 상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재무와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보다 좀 더 복잡하고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지 않게 개인 사업자로 좀 시작하시는 것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1인 창조 기업도 세무 신고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않고 매출이 없다. 그래도 세무 신고는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세무 신고 이제 사실 요즘 홈택스라고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냥 보통 개인이 한 하루 정도 공부하시면 그렇게 세무 신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시작하기 전에 너무 이 막막하고 무서운 게 세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무 대리인을 사실 그냥 쓰게 되면 매달 일정 비용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를 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또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즈니스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 내용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이 세무 신고 기간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1인 창업을 위한 유용한 K-스타트업이라는 그 사이트를 소개해 주셨고요. 그 밖에도 뭐 이런 그 사이트 말고 1인 창업과 관련해서 또 정보를 좀 얻거나 정보를 교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장소도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이트 우측에 좀 보시면은요. 이 사실 창업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박람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 같은 안내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뭐 1인 창조기업 저도 뭐 해봤고 또 주변에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혼자 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하셔가지고 좀 융합하고 합치고 볼륨을 점점점 키워나가셔야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좋은 비즈니스 관계, 사람 관계를 좀 잘 만들어라. 또 이런 조언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구인구직정보 오늘은 1인 창조기업 도전하기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셨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